외부의 변화가 내부의 변화보다 크다면 최후에 가까워진 것이다. 미국 기업인 잭 웰치의 말입니다. 공부의 재미를 느끼려면 공부보다 앞서 나가야 합니다. 자기가 공부를 주도해야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청소나 설거지를 생각해 봅시다. 방이 쓰레기통이냐 라는 꾸지람을 듣고 억지로 하는 청소가 즐거울 리 없습니다. 이때 이왕 이렇게 된 이상 열심히 치워볼까 하고 적극적인 마음을 먹으면 시켜서 하는 청소라도 제법 재미가 생깁니다. 기대 이상으로 깨끗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놀래켜야지 하는 높은 기준을 스스로 세운다면 더 신바람이 날 수도 있습니다. 선행학습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학원 숙제니 과외니 남들이 주는 과업을 허덕거리고 따라가기만 해서는 공부의 재미를 느끼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끝내 스스로 공부하는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공부에 있어서 깨끗이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주는 과제를 줄이고 자신이 부여하는 과제를 늘립시다. 범위와 목표, 기간을 스스로 정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겁니다. 주체적으로 행동해야 행복합니다. 운명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입니다. 365 공비타민, 공부보다 앞서 나가야 공부가 재미있다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재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어떻게 책을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질문들 이야기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책은 언제 어디에서 읽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한 권씩 읽는가 아니면 여러 권을 동시에 읽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책을 한 권씩 읽는가 아니면 여러 권을 동시에 읽는가, 이 질문에 들어있는 진짜 궁금증은 사실 이것입니다. 동시에 여러 권의 책을 읽어도 괜찮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다 일반적이고 오리지널한 형태의 책 읽기는요, 한 번에 한 권을 잡아서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코스 요리처럼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순서대로 빠짐없이 읽어나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야 다른 책을 들고 또 첫 장부터 읽기 시작하는 거죠. 이 식당에서 코스 요리를 먹다가 중간에 다른 식당으로 옮기는 일이 없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요즘은 무슨 책을 읽고 있어? 라고 친구에게 물을 때 그 질문은 사실 지금 진행 중인 한 권의 책을 예상한 질문입니다. 왜 책을 한 번에 한 권씩만 읽어야 한다는 생각이 오리지널한 것이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떠올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문학처럼 스토리가 이어지는 책들은 발췌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독이 기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한다는 뜻이죠. 이런 경우에는 하나의 줄거리를 끝까지 따라가서 매듭을 지은 후에 다른 줄거리로 뛰어드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문학책의 경우에는요, 특히 이를테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라든가 그런 문학책을 이걸 읽다 저걸 읽다 번갈아 가면서 읽으면은 줄거리가 뒤섞일 위험도 있습니다. 책이라고 하면은 보통 문학책을 가장 먼저 떠올릴 정도로 독서를 취미로 하는 일반인들이 가장 널리 읽는 장르가 문학이기 때문에 한 번에 한 권씩이라는 독서법이 원칙의 자리를 차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책의 숫자가 대폭 늘어난 것이 최근의 일이라는 사실도 주목할 만합니다. 역사가들에 따르면요, 1500년대 유럽에서는 연간 1000권 정도의 책이 출간되었다고 합니다.
유럽 전체에서 1년간 출간되는 책이 1000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출간량은 기계의 발달로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400여 년이 지난 1950년대에 이르러서는요, 유럽 전체에서 연간 12만 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500년대에 한 세기 동안 출간되었던 양이 불과 10개월 만에 쏟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이미 1950년대, 그러니까 6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좀 더 가까운 예를 들어볼게요. 1960년대에 전 세계에 출간되는 도서는 하루에 1000권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하루에 100종이 넘는 신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에 전 세계에서는 하루에 1000권이 나왔는데 지금은요, 우리나라에서만도 열흘이면은 그 정도 양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출간되는 도서는 1년에 4만 종이 넘습니다. 이미 서점에 산더미처럼 깔려있는 많은 기존의 도서들 사이에 새롭게 나오는 뉴페이스 도서가 그 정도입니다. 요컨대 옛날에는 지금처럼 책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가장 많은 책을 읽었다고 알려져 있는 책만 읽는 바보 간서치 이덕무의 경우에도요, 그분이 쓰신 글을 보면은 한 번에 한 권씩을 읽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책을 빌려와서 그 책을 다 읽고 나면은 다시 돌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한 권을 읽고 돌려주고 한 권을 완독하고 돌려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서양이나 우리나라나 마찬가지였죠. 책은 엄청나게 귀한 물건이었고 따라서 한 번에 한 권씩을 성물 받들듯 읽는 것이 당연했으면서 그런 방식이 지금까지 면면이 이어져 왔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 권의 책을 동시에 읽어도 괜찮을까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은요, 아직 독서를 엄청나게 많이 해본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책을 별로 안 읽었다고 타박하려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시험 공부든 막중한 업무든 여러 가지 보다 급한 일들에 치여 지금까지는 독서와 다소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나마도 얼마 안 되는 독서 시간을 여러 권의 책에 쪼개는 일이 비효율적인 것이라고 생각되었을 수 있습니다. 확보된 절대 시간 자체가 적다면은 한 번에 한 권씩 읽고 소화하는 일도 벅찬 것이 사실이죠. 한 번에 한 권씩 읽어도 한 권의 책을 다 읽으려면은 몇 주가 걸리는데 그 시간을 이리저리 쪼개다 보면은 책 한 권을 제대로 끝내기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니까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책은 한 번에 한 권씩 읽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여러 권을 읽어도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학이 아닌 비문학 책의 경우에는요, 발췌독을 하는 능력 자체가 독서 내공입니다. 지금처럼 문자 그대로 책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많은 독서량이 요구되는 시대에는 여러 권을 동시에 읽어나가는 일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꼭 동시에 여러 권을 읽는 방식이 더 유리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그런 독서법을 드러내어서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초병렬 독서법이라 이름 붙인 나루케 마코토라는 분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자수성가에서 대단한 성공을 거둔 나름 입지전적인 분이에요. 1991년에 36살의 나이에 마이크로소프트 일본 법인의 사장으로 취임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2000년까지 마이크로소프트 일본 법인 사장을 하시다가 자신만의 투자 컨설팅 회사를 차려서 독립을 했습니다. 지금은
은행 사회이사로서, 또 와세다 대학의 개건교수로서, 또한 엄청난 독서가로서 역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시죠. 그분이 초병렬 독서법을 주장하는 책을 쓰셨어요. 책 10권을 동시에 읽어라. 책 자체는 그리 두꺼운 게 아니라서 도서관에서 빌려서 쓱쓱 읽어보면은 금세 그 요점을 취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 나루케 마코토 그분은 의식적으로 책을 10권쯤 동시에 진행하여 읽는다고 합니다. 그것도 가능한 한 장르가 다른 책입니다. 이를테면은 학술서적과 문학, 예술과 경제경영서, 이렇게 연결고리가 거의 없는 극단적인 책들을 추천합니다. 왜일까요? 초병렬 독서법에 따르면은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른 책을 읽을 때 뇌의 다양한 분위기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나루케 마코토 본인이 그런 독서법을 활용해서 다양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해요. 사업적인 성공도 거기서 거두었다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책을 읽는 목적이요, 인문학적 소양을 기른다던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탐구한다던가 그런 것보다 우선 당장은 업무에 도움되는 책, 여러가지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얻는 데 도움되는 책을 원하신다면 그런 초병렬 독서법을 한 번쯤 시도해봐도 좋을 겁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화평론가 이동진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워낙 산만해서 이 책, 저 책을 찝쩍거린다고 해야 하나요? 지금도 읽고 있는 책이 10여 권쯤 됩니다. 오늘 낮에는 이 책을 10페이지를 읽고 저녁에는 저 책을 20페이지 읽고 이러다 보니 어떤 책은 한 권을 다 읽는데 6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독서법도 나름의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에 대한 글을 쓸 때 영감이 영화책에서 오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쓰여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저도 아는 것이고, 그리고 익숙한 것에는 자극이 오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대중과학서, 인문서적, 소설이나 시가 더 도움이 됩니다. 완전히 다른 영역을 다룬 책들을 동시에 10여 가지 같이 읽으면 서로가 서로를 자극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한 책만 읽은다면 어쨌건 생각이나 영감이 주로 그 책의 바운더리 안에서 맴을 돌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느 방식이 더 유리하느냐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의식적으로 동시에 여러 권을 잡으려 애쓰지 않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아직 독서를 엄청나게 많이 해본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의문을 가질 것이다 라고 했던 말씀은 그런 뜻이에요. 검토해야 할 책은 많고 시간은 한정되었고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자연히 여러 권의 책을 동시에 잡게 됩니다. 업무 지식을 위해 읽는 책, 기일 내에 읽어야 할 책, 참고가 필요한 책, 우선은 훑어보는 책, 그리고 취미로 읽는 책 등등. 도저히 한 번에 한 권씩을 코스 요리처럼 느긋하게 즐길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저는 일부러 구태여 10권씩 책을 늘여놓진 않지만 그래도 동시에 읽는 책이 4-5권은 되는 것 같아요. 우선 기본적으로 책가방 속에 책이 항상 한 권 들어있습니다. 이동할 때 읽는 책이죠. 그리고 집에서 읽는 책이 있어요. 지금 제 옆에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가 놓여있는데 저녁 때 틈이 나면은 이 책을 읽습니다. 또 회사에 가면은 회사에 책이 놓여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독서를 하는 책도 있고 회사 업무 때문에 검토해야 될 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팟캐스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차 참고해야 되는 책들도 있죠. 뿐만 아니라 엄청 재미있을 것 같아서 일단 도서관에서 빌려놓은 책들도 있습니다. 어제 빌린 책은
길리엄 플린의 나는 언제나 옳다라는 단편소설과 안톤 체홉 단편소설집이 되었네요. 이런 식의 여러 권의 책을 벌려놓고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마치 중국집에 가면 중국 음식을 먹고 감자탕집에 가면 감자탕 국물을 떠먹듯이 그냥 시간이 되는 대로 그때그때 집어서 읽습니다. 사피엔스 책이 엄청 재미있다고 하더라도 다음날 그 책을 구태여 책가방에 넣어서 일터로 가져가진 않아요. 출근하는 중에는 제 책가방 속에 있는 책을 읽고 회사에 가면 또 회사에 읽어야 될 책들이 널려있기 때문입니다. 한 권을 빨리 완독해야 된다는 욕심이랄까 조바심이랄까 이런 거를 버리고 그냥 그때 틈이 나는 대로 시장 구경하는 아이처럼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언젠가 끝까지 완독을 하게 되어 다시 책꽂이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방법에 단점은 있어요. 책상이 무척 지저분해집니다. 책상 위에 책이 계속 자가 증식해서 수시로 잡초를 속듯이 뽑아내어 책장으로 집어넣지 않으면 금세 책상 위에 제 두 팔을 올릴 자리도 없게 됩니다. 다른 분들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첼리스트 장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특별한 독서 스타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에 장르별로 한 권씩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동시에 읽는 책은 3권, 4권 정도 되지만 각각 장르가 달라서 책 한 권 한 권 내용을 헷갈리지 않고 나름대로 충실히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학자 김난도 교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책을 읽는 시간은 시간대별로 그 종류가 좀 다릅니다. 제가 시집을 꼭 하루에 한두 편씩은 읽고 그렇게 시를 읽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 편인데요. 이제 우리 동네 목욕탕에 갈 때 탕 안에서 시집을 읽습니다. 그렇게 짜투리 시간, 아주 몇 분간 조금씩 나는 시간은 주로 시집을 읽고요. 휴일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읽을 수 있을 때는 2 종류의 책을 읽습니다. 그동안 읽고 싶었던 묵직한 고전 같은 거죠. 내가 논문을 쓰거나 책을 집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업무상의 목적을 가지고 읽는 책들은 주로 밝은 낮에 책상에 앉아서 읽습니다. 닉네임 로자로 유명한 서평가 이현우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일이 강의도 하고 서평도 쓰고 책과 연관된 일을 하기 때문에 항상 책을 손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주일에 3-4권의 책에 대해 강의를 해야 되고 글을 써야 하고 20여 종의 책에 대해 소개를 해야 되고 거기에 요구되는 만큼의 책을 읽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병렬 독서를 하는데요. 한 번에 여러 권의 책을 같이 읽는 겁니다. 한 권 다 읽고 그 다음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여러 권의 책을 읽어요. 일주일에 약 10권에서 20권의 책을 뒤적이는 것 같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다소 산만한 독서법일 수 있지만 저로서는 불가피한 독서 방법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한 권씩 읽는가 아니면 여러 권을 동시에 읽는가? 여러 권을 동시에 읽어도 괜찮습니다. 의식적으로 그런 독서 방법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독서량이 많아지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여러 권을 동시에 손에 들게 될 것입니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어떻게 책을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질문들 2번째, 한 권씩 읽는가, 여러 권을 동시에 읽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한 페이지씩 읽고 시작하는 책,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비타민을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세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